이번 시간에 우리 오디오 데이터 파일 크기 구하기 그리고 시퀀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디오 데이터 파일을 구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우리 오디오 데이터 파일 크기 계산식에 보게 되면 표본 추출률 곱하기 우리 샘플링 크기요. 샘플링 크기가 이제 비트 수로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바이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파일의 크기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나누기 8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간이요.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재생 방식만 이제 곱해주면 되는데 그 재생 방식에는 모노 아니면 스테레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노일 때는 재생 방식을 곱하기 1로 해주면 되고요. 스테레오다라고 하게 되면 재생 방식을 곱하기 2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44.1kHz의 그 스테레오 소리가 있대요. 스테레오 소리를 16비트로 샘플링을 해서 10초 동안 추출할 때 그때 필요한 저장 공간이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표본 추출률 헤르츠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죠. 헤르츠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킬로헤르츠니까 이거를 이제 헤르츠로 우리가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44.1 킬로헤르츠요. 킬로헤르츠하고 요거 이제 곱하기 샘플링의 크기요. 샘플링의 크기는 지금 16비트로 나왔죠. 16비트 나왔으니까 여기도 지금 비트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비트 나누기 8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나누기 8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이 비트를 이제 바이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왜? 오디오 데이터 파일의 크기를 구할 거니까. 해서 나누기 8을 해서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데 시간이 지금은 여기서 10초라고 나왔지만 만약에 1분이다 2분이다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초로 바꿔서 우리가 서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10초 하고 나왔으니까 10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방식이요. 재생 방식은 문제에서 지금 스테레오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44.1kHz 그거 곱하기 16비트를 이제 바이트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 8을 해주는 거고요. 그때 이제 10초라고 했으니까 10을 곱해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스테레오 그러고 나왔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위를 싹 다 한번 바꿔보자고요. 단위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요. 44.1kHz를 우리가 헤르츠로 고치게 되면 지금처럼 44,10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16비트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이제 시간, 초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리고 스테레오다라고 했으니까 뒤에다 이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을 싹 다 우리가 곱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단위가 우리 바이트 단위니까 이 수치가 이제 크죠. 크니까 요거를 이제 메가바이트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려면 그때 필요한 저장 공간은 1.76 메가바이트요. 그래서 1.76 메가바이트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 요런 단위요. 요런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을 싹 다 곱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헤르츠라는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문제상에서는 킬로헤르츠로 나왔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상에서 이제 16비트 나왔으니까 16을 우리가 나누기 8을 해서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그렇게 이제 환산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도 시간은 이제 초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여기가 10초가 아니라 1분이다, 2분이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알아서 우리가 사람이 직접 우리가 초로 환산을 해줘야 되더라. 그리고 재생 방식에는 모노냐 스테레오냐 거기에 따라서 곱하기 1이나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유식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계산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이요. 시퀀싱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악 만드는 그 작업이요. 우리 요즘에 TV 같은 데 봐도 음악 만드는 그 작업이 TV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퀀싱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이제 제작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편집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시퀀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 이제 시퀀싱 작업에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시퀀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시퀀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 음에 대한 그런 악기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음표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퀀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퀀서라고 했는데, 그런 시퀀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종류가 이제 지금처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베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케이크워크라는 것도 있고, 로직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싱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